수능 완성 8강의 2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Discus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thics and educational technology have most often centered on issues like copyright law, work for hire law, and similar considerations, where what is right, while it may perhaps be obscure to the participants, is grounded in statute or regulation. While important, and while one hopes that laws protect practices that are ethical, the ability to conceive of an unethical law or an illegal act that is nevertheless an ethical obligation makes it clear that the two constructs are distinct. Losing sight of this distinction can obscure other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r professional practice, however, which are more properly the domain of ethics. Consider one common scenario. A graduate student co-authors a presentation at a major conference with a prominent faculty member. The student does virtually all the work, with the senior scholar contributing little more than his name. Yet without that name, a presentation by the unpublished grad student would probably not have been accepted for such an important conference.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Can the faculty member ethically claim principal authorship to increase the student's likelihood of acceptance? 수능 완성 8강의 2번 지문 어법 문제지만 문법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줄에 discussion즈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죠. 그리고 쭉 가다가 두째 줄에 have centered라는 현재 완료인데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have가 되죠. 그리고 center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는 표현입니다. 다음 issues like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콤마 찍고 1번 문법이 which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답은 where이거든요. 이 구조에서는 선행사를 찾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issues가 선행사입니다. like의 명사, and 명사. 그래서 명사의 세 개가 병렬인데 이런 것 같은 문제들 해서 issues가 최종적인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1번 뒤에 문장을 보면 what is right가 주어고 지금 줄이 꺼져 있고 그 다음 줄에 보면 is grounded라는 비동사 pp라는 수동 형태가 보이죠. 내가 수동 형태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나 목적어 빠지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인 where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장소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을 공간화시키는 그런 선행사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 issues, 문제들 같이 where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사 앞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가 안 나와도 돼요. 추상적으로 뭐 시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선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what is right가 where절에서 주어절이죠. what절이 주어절이죠. 그 안에서 what은 또 is라는 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죠. be grounded in 외워두세요. 뭐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while important, while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statute or regulation 법령이나 규정이란 이 단어가 지금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 or B는 B에다가 동사를 맞췄기 때문에 statute or regulation is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hope이라는 단어가 희망하다, 바라다라는 타동사고 that은 접속사가 됩니다. that절 속에서 laws가 주어가 되고 protect가 보호하다라는 타동사가 되고 practices라는 관행이 목적어가 되죠. 그러면서 이 practices가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 문장의 주절 구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while절이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절. 자, 주절에서 지금 주어가 되는 거 보니까 ability인데 ability는 to 부정사와 어울려 다닙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해석이 돼요. 그리고 conceive of 외워두세요. 무엇을 상상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줄이 꺼져 있고 뒤에 진짜 동사 이 abilities에 대한 진정한 동사가 make입니다. make 다음에 it이 가목적어, clearly 목적어 보어, 대절이 진목적어거든요. 자,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주어 다음에 make 나오고 find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니까 think, believe, consider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it이 나옵니다. it은 가짜 목적어예요. 가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나와요. 주로 문제를 만들 때는 얘를 이제 형용사 또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어, 가목적어를 쓰는 이유는 목적어 뒤로 넘겨야 된다는 그런 원리 때문에 뒤에는 대절이 나오기도 하고 진목적으로 이때 대선 접속사예요.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주어가 있으면 for 의미상주어를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목적어 됩니다. 진목적어. 이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에서 조심할 거는 이 is를 가지고 얘를 this를 쓴다든지 또는 that을 쓴다든지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어떤 쌤들은 them으로 써놓기도 해요. 틀려요. 또 it을 빼면 안 되죠. 특징이. it은 빼지 마라. 반드시 쓰라. 반드시 글자가 반드시 사용한다. 진목적으로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는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 비추로 나오니까 이 that을 가지고 what을 써놓고 또 장난질 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for 의미상조 to 부정사에서 이 to를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된다. 빼지 마라. 왜냐면 to 부정사가 되어야 뒤로 진목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특징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 보면 makes 다음에 it이 나오고 clearly 형용사 나왔죠? 대절이 진목적어죠.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죠.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 문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석할 때. 이따가 해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losing이라는 단어가 ing로 출발했는데 여기 can이라는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사가 없으면 ing로 출발하더라도 뒤에 콤마 있으면 현재 분사예요. 이거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other aspect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선행사가 나오고 쭉 갑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오죠. 이 위치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죠. 이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사 부분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 내신은 물론 나오고 지금 이 구조나 1번 구조나 똑같지 않아요? 지금 1번에 보면 where이 나왔죠. 지금 선행사가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 중간에 길죠? 관계부사와 선행사 사이의 거리가 이와 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도 선행사와 거리가 멉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수일치를 묻는 문제는 또 이런 거 있어요. 보호가 지금 the domain of ethics가 되죠. 이거 해석할 때는 지금 이 선행사하고 보호를 이퀄 관계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명사보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 consider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준다. 앞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 라고 보면 돼요. consider 예를 들은 표현은 또 뭐 있습니까? 내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시 표현이야. 예시 표현. 자,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예를 든다는 표현이겠지.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예를 든다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거 가지고 consider 이렇게 나올 수 있죠. suppose, imagine, when 주어 동사죠. when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if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예를 드는 표현이다. 즉 구체적 진술을 한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virtually는 거의 사실상이라는 표현인데 almost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모든, almost all, virtually all.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ing 문법이죠. 이거는 밑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ing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pp라는 과거 분사 나올 때 이 명사가 뒤에 있는 분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리고 with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한 상태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가 되는 경우는 이 명사와 이 동사가 능동적 관계고 pp가 되면 수동적 관계입니다. 수동적 관계.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와 현재 분사는 능동적 관계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with the senior scholar contributing이죠. with 목적어가 아닙니다. 선배 학자가 contributor는 기여하다 공헌을 하다인데 little more than only 개념으로서 그 이름만 제공한 상태로 제공하면서 제공한 채 이런 뜻입니다. 선배 학자가 이름을 제공하는 거니까 능동적 의미죠. 그 다음에 without that name 다음에 쭉 나오고 would have been pp 나오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 이름이 없었더라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 개념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such 부정관사 on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입니다. such 형명 이 순서죠. 그리고 5번 문법 문제는 ethical이란 부사가 동사를 꾸미죠. ethical이란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런 5번 문법은 토익 문법에서도 나옵니다. Part 5라는 문법 문제, 실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to increase는 이때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는 so as to, in order to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특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구평 또는 수능에서 직접 간접 연계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문이다. 여러분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지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줄에 보면 Intellectual Property Ethics입니다. 지적 재산 윤리죠. 지적인 재산 윤리. Property 재산 윤리. In Educational Technology입니다. 교육공학에 있어서 지적인 재산 윤리에 대한 discussions, 논의는 하죠. 논의는 가장 자주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뭐와 같은 문제냐? 카피라이트, 갈라는 법이죠. 저작권법. work for hire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석하는데 업무상 저작물은 뭐냐면 법인이나 어떤 기관 단체 등이
법인이나 기관의 명의로 어떤 저작물을 만들거나 작성해서 공표를 하면 그 저작권은 그 창작한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기관이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신문사에 있는 신문 기자가 기사를 썼다면 그 기사의 저작권은 신문 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신문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similar consideration이죠. consideration은 고려사항들이지만 여기서는 항목들 그렇게 해석해주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내용상.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저작권 또는 저작권법, 업무상 저작물 또는 업무상 저작물법, 그리고 유사한 그런 항목들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다. 지적재산 윤리에 대한 논의가. 그러면서 1번에 where, what is right죠. 무엇이 옳은가는 중간에 거는 있다 해석합니다. is grounded in statute or regulation이죠. statute는 법령입니다.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법령 또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데 중간에 while it may perhaps be obscure는 모호한이죠. 모호한. 단어 반드시 외워야 돼요. to the participant가 참가자지만은 여기서는 관계된 사람들, 관련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마도 모호할 수 있겠지만 법령 또는 규정에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관계자에게 모호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While important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은 앞에 법령이나 규정이죠. 법령이나 규정이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했는데 중요하지만 이랬어요. while one hope 사람들이 바라건대 법이 윤리적인 관행들을 보호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바라지만 이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내용을 잘 봐야 돼요. The ability to conceive of an unethical law입니다. 비윤리적인 법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 비윤리적인 법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은 원래 법이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비윤리적인 법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 makes it clear 대절이죠. to construct 그 두 가지 이때 construct라는 단어 있죠. 이것은 구성 개념이라 해서 하세요. 이거는 구성 개념. 그 두 가지 구성 개념이 distinct라는 건 구별이 되는 겁니다. 단어가 까다롭죠. 구별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구성 개념이 뭐냐면 법과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에서 비윤리적인 법이라 했죠. 그럼 윤리하고 법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법이란 게 윤리적이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비윤리적인 법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두 가지 구성 개념인 법과 윤리라는 두 가지 구성 개념이 구별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중간에 줄 거 놨는 거는 좀 복잡한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설명을 굳이 하자면 or 다음에 an illegal act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ethical obligation, 윤리적인 의무죠. 원칙으로 말하면 윤리적인 의무가 윤리적인 의무인 합법적인 행위죠. 이게 정상적인데 윤리적인 행위인 불법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의무를 지켜야 돼. 그런 말인데 굳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은 비윤리적인 법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법과 윤리라는 그 두 가지 구성 개념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밑에서 분명히 부연상수를 해줍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losing sight of this distinction이죠.
distinction은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lose sight of는 무엇을 보지 못하다. 무엇을 보지 못하다. 그러면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거. 즉 법과 윤리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이때 obscure는 모호하게 하다라는 타동사죠. 다른 측면들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의 다른 측면이냐? of intellectual property가 되죠. in our professional practice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직업적 실무라죠. 이 부분은 해석할 때는 자, 직업적 실무. 직업적 실무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입니다. 상황 속에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의 다른 측면들을 모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치의 선행사가 다른 측면들이죠. 그 다음에 더 적절하게 말하면 윤리의 영역인 다른 측면들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윤리의 영역인 그런 다른 측면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지적 재산에 대한 다른 측면이죠. 자, 말이 상당히 어려웠죠. 자, 여기서 consider라는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든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이 어렵거나 너무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이거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One common scenario죠. 하나의 흔한 시나리오. 하나의 흔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야. Graduate student co-authors authors a presentation at a major conference with a prominent faculty member입니다. Graduate student는 대학원생이죠. 대학원생이 co-author은 공동저술하다. 공동저술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여기서 S가 붙죠. presentation, 발표어가 붙어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를 공동저술한답니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뭐에 대한 발표 자료냐? 중요한, 이때는 회의가 아니라 학회라고 해석하죠. 학회. 누구와 함께? 프라미너는 저명한이죠. 단어를 잘 배우세요. 수능 단어. 내가 그래서 수능 영단어 30초 뽀개기, 수능 영단어를 올리는데 수능에 도움되도록 빈출 단어 위주로 올리기 때문에 꼭 공부해보세요. 저명한 faculty member는 교수입니다. 교수.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한 대학원 학생이 저명한 교수와 함께 주요한 학회에서 발표할 그 발표 자료를 공동저술한답니다. 그러면 협업했어야 되겠죠. 자, 그 대학원 학생은 거의 모든 일을 해요. 실무적인 일은 학생이 합니다. 아까 직업적인 실무에 있어서 이 말이죠. 근데 with the senior scholar contributing little more than his name이죠. 그 저명한 선배학자인 교수는 오로지 자기 이름만 제공하면서 실질적 일은 대학원 학생이 하는 겁니다. 뭔가 좀 불공평하죠. 그러나 그 저명한 학자의 이름이 없었더라면 unpublished grade는 맨 graduate의 구어체형입니다. unpublished 이 말은 학회에 자기의 연구 실적을 게재한 경험이 없는 그런 대학원 학생이란 뜻입니다. 이게 unpublished grad student. 다시 한 번 더 학회에 자기 자신의 연구 실적 자료, 발표 자료 같은 걸 게재한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의 그 발표 자료는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ccepted for such an important conference. 그런 중요한 학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이 대학원 학생이 학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저명한 학자의 어떤 연줄, 힘이 없었더라면 승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대학원생이 하고 실제로 승인 과정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것은
교수의 힘에 의해서 발휘된 거고. 뭔가 그렇죠. 근데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저작권은 이 두 사람한테 있는데, 그 다음에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가 됩니다. 누가 그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그 교수가 윤리적으로 주요한 authorship은 저작자임이란 단어입니다. 저작자임. 그 교수가 주요한 저작자임을 윤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승인에 대한 그 대학원생의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요한 저작자임을 윤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모호하게 할 수 있다. 직업적 실무에 있어서 지적 재산에 대한 다른 측면들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적절히 말하면 윤리의 영역인 지적 재산에 대한 다른 측면들이죠. 윤리의 영역인 지적 재산에 대한 다른 측면들. 다시 말해서 다른 측면은 윤리의 영역이야. 이것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은 도입 부분에서는 교육공학에서 지적 재산 윤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가장 자주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는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부터 전개 부분이 되는데 세 번째 문장까지 지적재산의 모호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과 윤리적 관행은 구별이 된다. 직업적 실무에서 지적재산의 다른 측면들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윤리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사례로 대학원생과 교수의 공동저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거의 모든 작업을 하고 선배 학자인 교수는 이름만 제공해 준다. 그것은 학회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 본인이 주요 저작자임을 윤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요. 정답은 없는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해답은 있을 것 같은데 법이란 게 있고 윤리,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는 지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사고력 확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